아버지가 피를 토하며 쓰러진 날, 나는 17살이었어요. 그 순간부터 우리 집엔 웃음소리가 사라졌죠. 김정숙. 지금은 82살이 된 어머니는 그날의 충격을 아직도 가슴에 품고 살고 있어요. 35년이 흘렀지만 어머니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늘 똑같았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과 분노, 그리고 말로 닿을 수 없는 억울함이었죠. 박태수, 제 아버지는 농사꾼이었어요. 해가 뜨기 전부터 논밭을 누비던 성실한 사람이었지만 저녁이면 막걸리 한 잔 없이는 잠들지 못하는 주정뱅이이기도 했어요. 미영아, 내 아버지는 평생 나를 괴롭혔어. 어머니는 명절 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처음엔 그냥 넘어갔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 말들이 제 가슴을 짓눌렀어요. 저는 박미영.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예요. 남들 앞에선 당당하지만 집에서만큼은 여전히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딸일 뿐이에요. 아버지는 술에 취하면 어머니와 자주 다퉜어요. 큰 소리가 나면 저는 어린 동생들을 데리고 방구석에 숨어 있곤 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버지가 화를 내는 건 술 때문이었지만 평소엔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아빠가 또 엄마를 울렸어. 동생 상호가 중얼거리던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내가 이 가족을 지켜야겠다고. 17살 소녀가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다른 선택은 없었어요.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았을 때 어머니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으셨어요. 자업자득이야. 담배를 그렇게 피우더니. 차가운 말투였지만 저는 어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았어요. 분노 뒤에 숨겨진 두려움과 슬픔을 느낄 수 있었죠. 병원 복도에서 아버지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엄마 잘 부탁한다. 그게 아버지가 제게 하신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도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머니의 상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져만 가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마치 복수라도 하듯 고인의 흉을 보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이해했어요. 서러움을 토해내야 살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 분노가 사라지지 않는 걸 보면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무서운 건 저도 모르게 어머니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마저 왜곡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올해도 어김없이 추석이 왔어요. 차례상을 차리면서 어머니는 평소보다 부산스러우셨어요. 하지만 제 눈엔 뭔가 어색해 보였어요. 마치 연기를 하는 것 같달까요. 상호야, 지연아, 빨리 와서 도와줘. 동생들이 가족을 이끌고 들어왔어요. 상우는 건축회사를 운영하면서 나름 성공한 편이고 지연이는 간호사로 일하며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모두 각자의 삶에 바쁘지만 명절만큼은 꼬박꼬박 모여요. 차례를 지내는 동안은 조용했어요. 하지만 식사가 시작되자마자 어머니의 입이 열렸어요. 너희 아버지는 차례상도 제대로 안 지냈어. 늘 술만 찾았지.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저는 남편과 아이들 눈치를 살폈어요. 벌써 몇 년째 반복되는 일이라 가족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그래도 불편한 건 마찬가지였어요. 어머니, 이제 그만. 뭘 그만해.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아니? 상호야, 내가 말해봐. 내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상호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엄마 말이 맞아. 언니, 아버지는 정말 무책임했어. 지연이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엄마 혼자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동생들마저 어머니 편에 서니까 제가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갑자기 컵을 떨어뜨리셨어요. 물이 바닥에 쏟아지면서
어머니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어요. 아, 미안해. 손이 떨려서. 그 순간 저는 어머니의 눈을 봤어요. 분노가 아니라 뭔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두려움. 아니면 죄책감?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닦을게요. 바닥을 닦으면서 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이야기를 할 때마다 손을 떨고 계셨구나. 그동안 왜 몰랐을까요? 그 사람은 죽을 때도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 어머니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어요. 아니, 뭔가 말하려고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네.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머니가 기억을 못 하신다고 35년 동안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시던 분이? 엄마, 정말 기억 안 나세요? 나이 들어서 그래. 중요한 건 그 사람이 우리를 힘들게 했다는 거야. 어머니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려 했지만 저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어머니는 혼자 안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설거지를 하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어머니는 아버지의 마지막 말을 기억하지 못하실까? 정말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아니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걸까?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을 때 어머니 방에서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소리가 계속 제 귀에 맴돌았어요. 마치 누군가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머니가 또다시 아버지 험담을 시작하자 폭발했어요. 엄마, 제발 그만하세요. 아버지 돌아가신 지 벌써 35년이 넘었잖아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컸나 봐요. 온 가족이 저를 쳐다봤어요. 미영아, 왜 그래? 엄마가 무슨 잘못했다고? 상호가 저를 말렸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아니에요. 죽은 사람 욕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도 할아버지를 그렇게 말하는 게 맞아요? 내가 뭘 알아? 어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어요. 내 아버지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얼마나 괴로웠는지. 내가 알아. 밤마다 술 냄새 풍기며 들어와서 행패 부리고. 그래도 아버지는 뭐가? 그 사람은 나를 사랑한 적이 없어. 단 한 번도. 순간 집 안이 조용해졌어요. 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마치 말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린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엄마.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내가 왜 이런 말을. 어머니가 비틀거리며 방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뒤따라갔어요. 엄마, 진짜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계셨어요. 한참 후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사실은 뭐예요? 내 아버지는 날 사랑했어. 정말 많이 사랑했어.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럼 왜 그동안 내가 너무 미웠어? 왜 나를 두고 먼저 가냐고. 왜 나 혼자 남겨두냐고.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그 사람이 아플 때 마지막에 뭔가 말하려고 했어. 분명히 미안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런 말을 하려고 했을 거야. 그럼 왜 그동안 무서웠어. 만약 그 말을 들어버리면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해버릴까 봐. 그럼 내 분노는 어디로 가겠니? 35년 동안 그 분노로 버텨왔는데.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의 모든 험담이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감추기 위한 몸부림이었다니요. 엄마, 미영아, 엄마가 나빠. 이렇게 살아온 엄마가 정말 나빠. 어머니가 어린아이처럼 울고 계셨어요.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아니에요. 엄마는 충분히 힘들었어요. 충분히 아파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어머니도 저처럼 상처받은 한 사람일 뿐이라는 걸. 완벽한 어른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길을 잃은 아내였다는 걸. 엄마, 이제 아버지를 보내드려요. 그분도 엄마가 이렇게 아픈 걸 원하지 않으실 거예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하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뭔가 말하지 못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과연 이것만이 전부일까요? 그날 이후 우리 집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머니는 더 이상 아버지 험담을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셨어요. 내 아버지는 참 손재주가 좋았어. 미영이 내가 어렸을 때 나무로 인형을 깎아주곤 했지. 정말요? 그런 게 있었나요? 응, 분명히 있을 거야. 어디 뒀더라. 어머니는 창고를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저도 도와드리며 오랜만에 옛날 물건들을 꺼내봤어요. 아버지의 옛 사진들, 편지들,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썼던 일기장까지. 어머, 이것 봐요. 상자 속에서 정말로 나무 인형을 발견했어요. 비록 색이 바래고 조금 깨진 곳이 있었지만 아버지의 정성이 고스란히 느껴졌어요. 역시 있었네. 내 아버지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만들었는지 몰라? 그 순간 저는 행복했어요. 드디어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을 나눌 수 있게 됐으니까요. 동생들도 신기해하며 어머니의 변화를 반가워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웃으시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봐. 상호가 흐뭇하게 말했어요. 지연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가 왜 진작 이런 이야기를 안 했을까?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가족들이 웃고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들이 되살아나고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어머니 방을 정리해드리다가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화장대, 서랍 가장 안쪽, 낡은 송거울 뒤에 작은 열쇠가 숨겨져 있었거든요. 엄마, 이 열쇠가 뭐예요? 어머니가 갑자기 당황하시는 기색을 보였어요. 아, 그거. 그냥 옛날 거야. 중요한 건 아니고. 하지만 어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무언가 들키면 안 되는 것을 감추는 것 같았어요. 무슨 열쇠인지 궁금해서 그래요. 정말 별거 아니야. 그냥 옛날에 쓰던 장롱 열쇠일 거야. 그런데 우리 집에 잠글 수 있는 장롱은 없어요. 저는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날 밤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어머니 방에 불이 켜져 있는 걸 봤어요. 혹시 아프신가 싶어서 문을 살짝 열어봤는데 어머니가 뭔가를 태우고 계셨어요. 잿더리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어머니는 성냥을 들고 계셨어요. 태우고 있는 건 종이 같았는데 자세히 보니 편지 같았어요. 엄마,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돌아보셨어요. 아, 미영아. 잠깐만. 서둘러 잿더리를 치우시려 했지만 저는 이미 봤어요. 불에 타담한 편지 조각에 사랑하는 정숙에게라는 글씨가 보였거든요. 아버지의 손글씨였어요. 엄마, 그게 아버지 편지예요? 아니야, 그냥. 왜 태우세요? 좋은 기억이라면서요? 어머니가 말문이 막히신 것 같았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어요. 미영아. 어떤 진실은 모르는 게 나을 때도 있어. 무슨 뜻이에요? 내 아버지는 분명히 날 사랑했어. 하지만 어머니가 말을 멈추셨어요. 그 하지만 뒤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는 걸까요? 저는 갑자기 불안해졌어요. 혹시 우리가 찾은 행복이 또 다른 거짓 위에 세워진 건 아닐까요? 다음 날, 저는 결국 어머니를 다그쳤어요. 엄마, 그 열쇠가 뭔지 정말 알고 싶어요. 그리고 어제 태우신 편지도요. 어머니는 한참 망설이시더니 무거운 한숨을 쉬셨어요. 미영아. 정말 알고 싶니? 네, 알고 싶어요. 어머니가 침실로 가시더니 침대 밑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내셨어요.
그 열쇠로 상자를 열자 안에는 아버지의 편지들과 작은 통장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폐암 판정 받고 나서 몰래 만든 적금이야. 저는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매달 10만 원씩 2년 동안 꼬박꼬박 넣으신 기록이 있었어요. 왜 이걸 숨기셨어요? 편지를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어요. 아버지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어요. 사랑하는 정숙에게. 내가 죽으면 이 돈으로 내가 좋아하는 꽃집을 차리렴. 평생 꽃을 키우고 싶다고 했잖니. 미안해, 정숙아. 내가 술만 찾아서 내 꿈을 못 이뤄주게 해서. 이제라도 내 꿈을 이뤄.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엄마, 아버지가 엄마 꿈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래. 그런데 난 그때 너무 화가 났어. 죽어가면서까지 나한테 부담을 주냐고. 그래서 편지를 태우신 거예요? 아니야. 사실은 어머니가 고백하셨어요. 난 이미 그 돈으로 꽃집을 했었어. 내가 대학 다닐 때 뭐라고요? 내 등록금이 부족해서 그 돈을 써버렸어. 꽃집은 6개월 만에 망했고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미워하신 거예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미영아, 난 내 아버지가 미워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미워서 그랬어. 어머니가 오열하기 시작하셨어요. 그 사람은 죽어가면서도 내 꿈을 생각해 줬는데 난 그 마음을 짓밟았어. 그래서 차라리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드는 게 나한테는 편했어.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어요. 어머니의 35년간의 분노는 아버지에 대한 미움이 아니라 자신에 대한 죄책감이었던 거예요. 엄마, 미안해, 미영아. 엄마가 정말 못됐지. 죽은 사람 욕하면서. 아니에요. 엄마, 저는 어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엄마는 그때 어쩔 수 없었어요. 제 등록금이 급했으니까. 아버지도 이해하실 거예요. 정말 그럴까? 네. 아버지는 가족을 사랑하는 분이셨잖아요. 엄마가 제 교육을 위해 쓰신 거라면 오히려 고마워하실 거예요. 그날 저희는 아버지 산소에 갔어요. 어머니는 무덤 앞에서 처음으로 진심을 털어놓으셨어요. 여보, 미안해. 35년 동안 당신을 미워한 척했어. 사실은 정말 보고 싶었어. 바람이 불어와 꽃들이 흔들렸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시는 것 같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미영아, 이제 정말 아버지를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아. 네, 엄마. 이제 좋은 기억만 남겨두세요. 그날 밤, 온 가족이 모여 아버지의 좋은 추억들을 이야기했어요. 35년 만에 처음으로 웃음소리가 가득한 명절이었어요. 사람은 때로는 진실보다 거짓이 더 편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국 진실을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일. 그것은 이유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해야 하는 거겠죠. 여러분도 마음의 평안을 위해 거짓을 택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의 마음에도 진정한 평화가 깃들기를 바랄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현실감 있는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모두 건강하세요. 다음 이야기로 만나요.